이런 IP가 공인 IP와 사설 IP로 우리가 이렇게 구분을 한다는 것도 좀 이해하셔야 되고요. 중요한 거는 사설 IP 대역은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그럼 이런 IP를 갖다 어디서 관리하느냐? 바로 IP라는 걸 우리나라에서 만든 게 아니죠, 사실은. 그죠? 예, 뭐, 미국에서 사실은 출발했습니다만, 이 INA라는 우리가 IP를 관리하는, 전 세계 IP를 관리하는 최상위 기구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IP를 갖다가 전 세계적으로 관리하는 기구는 INA라는 이 기구에서 관리하는데, 우리나라는 IP를 어디서 관리할까요? 결국 우리나라에서도 IP를 누가 관리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IP를 관리하는 기구가 바로 한국인터넷진흥원입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그러면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들어가게 되면 이 IP에 대한 또 상세한 정보, 어떻게 관리가 되어지는지, 어떤 대역이 어떤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 쉽게 말하면 KT의 어떤 IP 대역이 할당되어져 있는지 이런 등등의 상세한 내용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한번 여기서 뭐 그냥 바로 키사로 해도 되고요. 여러분은 그냥 한국인터넷진흥원 치시면 됩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나오죠. 예. 우리가 도메인 네임은 kisa.or.kr입니다. kisa.or.kr. 그러니까 여기가 여러분들 그 가끔씩 뭡니까? 그 뉴스에 이런 거 나오잖아요. 뭐 해킹 사고 얘기 나올 때 보면은 뭐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어떤 뭐 분석해 보니까 이런 부분이 나오죠. 우리나라의 어떤 보안이나 네트워크나 뭐 IP 관련된, 뭐 우리가 인터넷 관련된 모든 자원들을 관리하는 곳이 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기 사업 소개를 보니까 여기 보면은 사업 소개에 여기 IP 여기 인터넷 주소가 보인다, 그죠? IP가 인터넷 주소죠. 예, 이걸 클릭하게 되면 자, 밑에 보게 되면 이렇게 뭐 IP 주소 뭐 이렇게 쭉 보이는데요. 실질적으로 IP를 관리하는 기구가 예전에는 우리나라 인터넷 관리하는 기구가 한국인터넷진흥원 전에 케알릭이라는 기구가 있었습니다. 케알릭. 그래서 IP하고 AS번 할당을 딱 누르게 되면 저 밑에 보면은 사이트가 하나 별도로 보여요. 예전에 요 링크를 걸어놨는데 링크를 안 걸어놨는데 여기에 들어가야 됩니다. 사실은. kearlik.or.kr. 요 케알릭이라는 것이 한국인터넷 전신에 우리 국내 인터넷을 관리하는 기구였다라고 여러분 이해하셔야 되거든요. 자, 다시 한번 여기 사이트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서 이렇게 한번 들어가 봅니다. 자, 여기 바로 이 사이트가 바로 우리나라 인터넷, 즉 IP를 관리하는 우리가 사이트, 옛날 기구였어요. 여기 보시면 메인 메뉴가 지금 IP가 지금 보이고 있네요. IP. 자, IP 한번 더 볼게요. 자, 그럼 왼쪽에 보면은 전 세계 관리 책이라는 게 보이죠. 그 전에 주소 보니까 버전 4도 있고 버전 6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IP를 버전 4와 6가 구분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이미 말씀드렸고, 그죠? 버전 4에 대한 이야기가 32비트로 되어져 있고, ABC 구분이고, 우리가 앞으로 이미 한 이야기, 앞으로 할 이야기들이 좀 이렇게 여기에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버전 6 마찬가지입니다. 버전 6에 대한 이야기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전 세계 관리 체계를 한번 보게 되면요. 자, 보십시오. 맨 상위 기구가 바로 INA라는 총괄 기구라고 설명하고 있네요. 그죠? 예,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총괄 기관 밑에 우리 전 세계 대륙별로 관리기구가 따로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리 교재를 보게 되면요. 83페이지 밑에서 7번 줄인가 보시면 INA라는 단어가 보이고 있습니다. 또 이 INA가 인터닉의 업무를 이어받았다. 즉 INA 전신이 인터닉이라고 불렸습니다. 우리나라가 캘릭이라고 불렸듯이.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니까 맨 밑에요. 83페이지 점으로 AP닉이라고 보이죠. 다음 페이지 84페이지 상단 보니까 RIN이 보이고 RIP가 보일 겁니다. 보시면 이게 AP닉이 보이고 있고 RIN이 보이고 있고 RIP 이렇게 보이고 있죠. 예전에는 이 세 개의 기구가 있었습니다. 세 개의 대륙을 우리 지구의 전 세계 대륙을 세 개의 관리 기구에서 관리했는데요. 결국 우리 교재가 좀 예전 교재라는 이야기죠. 예, 예전 번역판인데 예전 교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두 개가 더 생겨서 5개 관리 기구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RI는 지금 현재는 북아메리카, 어딜 말하죠? 미국이나 카나다 쪽에 IP를 관리하는 기구예요. 그 다음에 AP닉은 아시아 태평양 얘기입니다. 우리나라가 여기 포함되어 있죠. 한국, 중국, 일본 등등등. RIP는 유럽 대륙의 나라들의 IP를 관리하는 기구입니다. 그 다음에 이건 아프리카 얘기입니다. 아프리카 대륙의 나라의 IP를 관리하는 기구. 이건 라틴 아메리카, 즉 우리가 브라질, 멕시코, 아르헨티나 등등 그 나라의 IP를 관리하는 기구. 즉 전 세계가 이렇게 5개의 관리 기구가 존재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바로 AP닉에 여기에 속해 회원으로 들어와 있거든요. 보세요. 한국인터넷진흥원입니다. 기사.
맞죠? 예전에 캐릭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기 우리나라는 여기서 IP를 다 인터넷 자원을 다 관리합니다. 그러면 한국인터넷진흥원 밑에 누가 있느냐? 바로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누구죠? 네, KT. 제가 이런 수업을 하면서 우리나라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회사가 몇 개냐고 물으면 3개라고 말해요. KT, 그 다음 뭐 SK 브로드밴드, SKB, 그 다음 뭐 LG U+.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LG U+는 예전에 LG U+ 데이콤, 데이콤이라는 회사였죠. LG, 아이고 단어가 좀 그러네요. LG U+입니다. 그죠? LG U+. 세계에서 말하는데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인터넷 서비스를 하는 회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100여 개가 넘어요. 100여 개가. 여러분 뭐 쉽게 말하면 여러분 그 지역에 보면은 케이블 방송사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케이블 방송도 여러분 아파트 보시면은 케이블 방송에서 인터넷 서비스 한다고 막 저렴하게 광고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ISP가 우리 국내는 한 100여 개 정도가 넘습니다. 지금 현재. 좀 더 곧 여기 다 포함되어 있어요. 결국은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인터넷 서비스를 하려면 한국인터넷진흥원에 회원으로 가입을 해야 되고요. 여기서 IP를 사야 돼요. 우리나라 IP는 여기서 관리 다 하거든요. 인터넷진흥원에서. 그러면 KT가 IP가 부족해? 여기서 IP를 사야 돼요. 네. SK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 밑에 누가 있습니까? 일반 사용자들이 있죠. 우리 학교도 여기 있겠죠? 우리 학교. 예. 여러분 집도 있을 것이고요. 일반 뭐 작은 사무실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일반 사용자들이 인터넷 서비스를 하려면 또는 기업이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학교가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ISP, 즉 KT나 SK 브로드밴드 이런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에다가 이제 계약을 해야 되죠. 인터넷 서비스를 요청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월 뭐 얼마의 금액을 주고 이제 IP를 갖다가 또 할당받게 되고 인터넷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우리가 서비스를 얘들이 이제 해주는 거죠. 자, 이렇게 IP가 관리된다는 걸 좀 기억 좀 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IP의 총괄관리기구가 INA이고요. 전 세계가 5개 대륙으로 우리가 IP 관리를 하게 돼 있고 우리나라는 APNIC이라는 관리기구에 속해져 있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되고 인터넷진흥원이라는 기사가 바로 우리나라 인터넷을 관리하는 총괄기구다. 그 밑에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들 KT나 SK 브로드밴드 등등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고 우리 일반 사용자들은 이런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를 통해서 인터넷 서비스를 요청해서 서비스를 받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본 김에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관리 대행자라고 있죠. 이 관리 대행자가 바로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 ISP를 말하거든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관리 대행자. 관리 대행자 들어가면 관리 대행자란 무엇인가 나오지만 관리 대행자 목록 한번 볼게요. 목록 딱 들어가 보니까 자, 이게 바로 뭔가 하면 오늘 날짜네요. 2월 9일 날짜로 지금 아프리카 TV부터 LG U+ 보이죠? 그죠? 저 밑에 가시면 KT도 보이고 뭐 보일 겁니다. 예. 보이죠? 쭉 그죠? SK도 뭐 SK는 이거는 SK 주고요. 예. 쭉 이렇게 이게 그걸 100개가 넘어요. 아마 100개, 110개 사이가 될 겁니다. 이 여기 모든 회사가 바로 뭐다?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입니다. 이런 회사들이 바로 한국인터넷진흥원의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고 바로 IP가 필요하면은 기사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바로 IP를 갖다가 구입을 해야 돼요. 구입을. 그다음 밑에 보니까 관리자 대행자별 주소 목록이 보이네요. 보게 되면 보세요. 네. 여기 보게 되면 어떤 회사가 있고 그 회사 IP 대역이 쭉 나오고 있고 언제 할당 받았는가 쭉 보인다. 그죠? 보시면 쭉 LG 플러스 IP 대역 다 보이죠. 이렇게 IP 대역이 ISP로 이렇게 다 할당이 이렇게 다 그 관리가 되기 때문에 IP 추적이 가능한 겁니다. 그 해커들이 우리가 보통 뭐 게임방에 잡히고 뭐 이렇게 막 그죠? 붙잡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렇게 IP가 이런 식으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 IP 추적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나라 IP를 관리하는 기구가 어디라고요? 바로 한국인터넷진흥원이라는 걸 여러분이 참고하시고 요 사이트 가셔갖고 좀 자세한 걸 여러분이 그죠? 캐릭 요 사이트 가서 IP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또 한번 확인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INA라는 어떤 그 기구가 그러한 기구라는 걸 말씀을 좀 드리고요. 84페이지 하단 보니까 IP가 결국은 뭡니까? 지금 고갈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예, 지금 버전 4가 유한성 가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뭐 85페이지 보니까 이렇게 버전 4 IP를 우리가 A 클래스가 50%를 차지하고 있고 P 뭐 이렇게 뭐 파이로 그림을 그려놨네요. 그죠? 우리나라는 보면은 C 클래스가 많습니다. 네, C 클래스가 AB 클래스는 보통 뭐 소위 말하는 뭐 선진국 애들 예전에 뭐 미국이나 유럽 쪽에 나라들이 많이 쓰고 있고요. 뭐 우리 국내도 물론 AB 클래스가 들어와 있습니다만 우리나라는 C 클래스 좀 많이 좀 쓰고 있습니다. 자, 뭐 그런 이야기 정도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IP를 우리가 그 88페이지 보게 되면요.
컴퓨터의 IP를 할당하는 방식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적인 방법과 동적인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동적인 방법을 설명을 하고 있네요. 요게 제가 아까 우리 컴퓨터의 IP를 할당하는 방법이 보세요. 요렇게. 요게 바로 동적입니다. 요거 이제 자동으로 IP를 받는 방법을 말합니다. 동적. 네. 요것도 이렇게 받을 수 있고요. 요거 나중에 설명 자세하게 할 겁니다. 요게 자동이고요. 이 자동은 이렇게 놓으면 우리 집의 컴퓨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집의 컴퓨터는 누군가한테 IP를 받아야 돼요. 요청을 해서 할당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IP를 갖다가 이 컴퓨터에 자동으로 할당해주는 프로토콜을 DHCP라고 합니다. 여러분 교재 보시면 이 단어가 어디 적혀 있을 텐데요. Dynamic Host Configuration Protocol. 예, 그래서 IP를 자동 할당해주는 이렇게 세팅하면 자동 받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 집에는 우리 집에는 IP를 자동 할당해주는 우리 서버, 우리 서버라고 표현하겠죠. 서버가 누군가 하면 바로 06입니다. 06이. 이렇게 IP를 자동 할당해주는 우리가 컴퓨터를 DHCP 서버라고 하고요. 우리 집의 컴퓨터는 IP를 자동 할당 받죠. 그거는 DHCP 클라이언트라고 합니다. 클라이언트. 자, 이렇게 자동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직접 수동할 때는 뭐 한다고요? 이렇게 클릭가 직접 IP를 넣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게 수동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컴퓨터는 자동으로 IP를 할당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수동으로 IP를 할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좀 할 필요가 좀 있고요. 좀 이따 이걸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교재 89페이지 그림이 여기 바로 IP를 자동 할당 받을 때 어떤 몇 개의 패킷이 왔다 갔다 하면 이렇게 뭐 받느냐. 우리 지금 네트워크 엔지니어 현재 요 수업에서는 사실은 패킷이 몇 개 왔다 갔다 한다 이런 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우리가 클라이언트가 IP를 자동 할당 받기를 클릭하게 되면 DHCP 서버를 찾아가서 IP를 이렇게 자동 할당 받는구나.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셔야 되고 우리 집의 컴퓨터가 이렇게 우리가 IP를 자동 할당 받게 되어져 있다라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 집에 이제 요걸 DHCP 서버라는 이야기죠. 예, 우리 집에서는 바로 06기가 여러분 그죠? 06기가 바로 DHCP 서버 역할을 해서 06기에서 여러분 집의 컴퓨터 IP를 이렇게 자동 할당하게 해준다. 그렇게만 좀 우선은 이해를 좀 하기 바랍니다. 자, 90페이지를 보니까요. 이번에는 DHCP라는 프로토콜 이야기를 잠깐 하네요. DNS. 자, DNS가 뭔가 하면요. 이것도 나중에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좀 설명을 좀 드릴 부분이 있는데 우선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반 사용자는 뭐예요? 우리 웹브라우저죠. 웹브라우저의 URL 창에다가 이렇게 따따따 지금 시스코닷컴이라고 쳤네요. 예, 따따따 네이버닷컴 예를 들어서 요걸 우리가 도메인 네임이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해서 문자 주소라고 하죠. 문자 주소. 우리 컴퓨터는 문자 주소가 있고 그 다음에 숫자 주소가 있습니다. 문자 주소가 바로 따따따로 시작하는 도메인 네임이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문자 주소입니다. 그 다음에 숫자 주소가 바로 뭐죠? IP죠. 금방까지 이야기했던 바로 숫자 주소가 IP입니다. IP. 자, 우리가 이제 컴퓨터 네트워크에 왜 주소가 숫자, 문자 두 개로 구분되어지느냐? 이거 여러분들 당연히 이해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죠? 네, 여기 바로 IP죠. IP입니다. IP. 그래서 이 문자 주소가 나오게 된 것은 이제 우리가 인터넷이 막 확산이 되면서 웹사이트가 많이 막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컴퓨터가 몇 대 안 될 때는 그냥 IP를 그냥 기억해서 IP로 접근을 했어요. 여기다가 URL 여기다 IP를 입력해서 접근합니다. 근데 웹사이트가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IP를 전부 다 우리가 머릿속에 기억할 수가 없잖아요. 왜? 인간은 숫자에 약하잖아요, 사실은. 예. 인간은 어디에 친숙하다? 문자에 친숙하죠. 우리는 네이버닷컴 기억하잖아요. 다음넷 기억하잖아요, 문자는. 하지만 다음넷에 만약에 접근하기 위해서 IP를 기억해야 된다. 숫자를 다 기억 못 하잖아요. 여러분도 우리가 친구들 전화번호 또 지인들 전화번호를 갖다가 몇 개는 기억하지만 다 기억 못 하죠. 그래서 핸드폰에 뭐가 있나요? 이름과 IP 매핑해 놓은 그죠? 우리가 전화번호부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문자로 입력해서 우리가 전화를 걸죠. 실적으로는 문자로 입력하지만은 전화번호로 우리가 전화 걸리는 거 아닙니까? 그죠? 똑같은 이치입니다. 인간은 문자가 더 편하니까 문자 주소를 만들었다는 이야기죠. 하지만 여기 문자 주소를 입력을 했을 때 이 문자는 컴퓨터는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이 문자 주소를 가지는 따따따 시스코닷컴이라는 문자 주소를 가지고 있는 서버, 웹 서버의 IP가 무엇이냐, 숫자 주소가 무엇이냐, 이거를 갖다가 관리하고 이
문자 주소에 대한 IP를 알려주는 우리가 프로토콜이 바로 DNS입니다. 도메인 네임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DNS. 자, 그래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이렇게 DNS라는 프로토콜이 바로 이 DNS 시스템이 우리가 지금 그 URL 창에서 문자 주소를 입력하게 되면은 얘가 바로 숫자 주소를 알려주는구나. 즉 IP를 알려주는 시스템 프로토콜이 바로 DNS구나. 이렇게 이해를 좀 하시면 좋겠고요. 이거를 제가 좀 전에 한번 접근한 사이트 우리가 아까 제가 요즘에 그 ccmp.co.kr이라는 사이트에 접근을 했었죠, 그죠? 그 사이트 접근하는 과정에서 보세요. 아까 제가 URL 창에서 분명히 어떻게 입력했냐면요. 아까 제가 사이트를 닫아버렸네요. 제가 아까 요 웹사이트에서 제가 여기서 ccmp.co.kr이라고 제가 아까 입력을 했었거든요. 예, ccmp.co.kr 다시 ccmp.co.kr입니다. 이렇게 입력했었거든요. mp인데요. mp. 네,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가 문자 주소를 입력했지 않습니까? 그럼 문자 주소는 얘들이 이해 못해요. 그러면은 이 문자 주소에 해당되는 ccmp.co.kr의 홈페이지를 가지고 있는 컴퓨터의 IP가 무엇인지를 DNS 서버한테 가서 알아옵니다. 그것을 여기서 제가 캡처를 다 했거든요. 좀 전에요. 자, 한번 볼까요? 한번. 여기에다가 DNS라고 딱 치게 되면요. 자, 보십시오. 여기 보게 되면은 DNS 부분이 CCMP 부분을 여기 캡처한 부분 CCMP가 없네요. 예, 없네요. 지금 현재. 여기 보면 지금 아까 구글 들어간 게만 보이고 있고요. CCMP가 없네요. MP가 DNS가 지금 안 잡혔네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DNS 콜이라는 게 있고 DNS 리스폰스가 있습니다. 리스폰스에다 보게 되면 얘가 여기죠. DNS 구글 요 IP가 뭐냐고 이렇게 묻는 과정이고 예를 들자면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요게 이제 여기 응답이 왔던 건데요. 응답이 보게 되면 여기 IP가 아마 여기 보시면요. 시스템에서 여기에 콜이 돼 있네요. 그죠? 여기도 IP를 못 갖고 오네, 이제. 요거 제가 나중에 한번 ccmp.co.kr 들어가 다시 한번 요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DNS라는 어떤 의미 자체가 바로 그러한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우선 좀 기억을 좀 하셔야 됩니다. DNS는 도메인 네임을 우리가 입력했을 때 숫자 주소 IP를 그죠? 알아오는 이런 우리가 프로토콜을 DNS 또는 DNS 시스템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좀 했으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91페이지 보니까요. 91페이지 지금 그림이죠. 요 그림이 보이네요. 예. 우리 컴퓨터의 IP를 할당하는 방법이 아까 우리가 수동 방법이 있고 여기 수동입니다. 자동 방법이 있다고 했죠. 그죠? 요거는 영문 윈도우라서 이렇게 영어로 보입니다만 요게 지금 수동입니다. 수동은 직접 IP를 넣어야 되죠. 요게 바로 요 컴퓨터의 IP입니다. 그 다음에 서브넷 마스크죠. 예, 요 서브넷 마스크 역할이 뭔지 나중에 한번 설명 한번 드릴게요. 그 다음에 디폴트 게이트웨이 여기 누군가 하면은 우리 네트워크의 라우터입니다. 라우터. 우리 여러분 집에서는 공유기가 되거든요. 이건 나중에 라우터 시간에 자세히 설명드리겠는데 이걸 게이트웨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즉 외부 네트워크, 다른 네트워크에 접근하려면 이 게이트웨이 IP가 필요해요. 라우터를 통해서 외부로 가야 되거든요. 나중에 보게 되면요. 그래서 여기 바로 게이트웨이 IP, 우리 네트워크의 라우터 IP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면 DNS IP가 두 개가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 바로 DNS가 누군가 하면은 아까 따따따 네이버닷컴을 쳤을 때 따따따 네이버닷컴 문자 주소의 IP가 무엇인가. 그래서 소위 전 세계 홈페이지 이름이죠. 도메인 네임이라는 게 따따따 이름의 IP가 무엇인지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서버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걸 DNS 서버라고 하는데 여기 가서 물어보는 거죠. 우리 학교는 지금 보시게 되면요. 아까 제가 이걸 다시 한번 우리 학교 볼까요? 우리 학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학교는 자, 제가 한번 다시 자, 보세요. 우리 학교는 지금 현재 IP가 수동으로 할당이 지금 요 강의실이 이렇게 지금 되어져 있네요. 수동으로 되어져 있는데 할당되어 있죠. 수동으로. 네. IP, 서버넷 마스크, 여기 바로 게이트웨이입니다. 네, 게이트웨이. 우리 학교 지금 요 녹화를 하고 있는 요 지금 건물 네트워크의 지금 라우터 IP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DNS 보십시오. 211점 요거 보이죠? 여기 아마 우리 학교에 존재하고 있는 DNS 서버, 우리 학교에 서버를 다 두고 있다는 그 뜻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1차가 요거, 1차에서 만약에 내가 어떤 도메인 네임을 입력했는데 요 우리 학교 서버에 그 도메인 네임에 대한 IP가 없으면 2차,
얘한테 가서 물어보라는 이야기입니다. 8.8.8.8은 구글에서 공개하고 있는 DNS 서버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이 컴퓨터 시스템에 IP를 세팅할 때 이러한 정보를 세팅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 이 컴퓨터의 IP입니다. 그 다음에 서버넷 마스크, 그 다음에 디폴트 게이트웨이, 그 다음에 DNS 1차, 2차. 자, 이것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수동으로 할당하든 아니면 자동으로 할당하든 이런 정보들이 할당이 되어져야만이 인터넷 연결과 함께 네트워크 연결이 되어진다는 것을 좀 기억을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세팅한 IP가 사실상 이거는 우리가 GUI 그래픽으로 윈도우에서 보는 부분이죠. 네트워크 엔진은 사실은 여기서 IP를 확인하는 것보다 어디서 확인을 해야 되냐면요. 바로 커맨드 창에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커맨드 창에서. 우리 커맨드 창은 여러분들 그 실행창 여기서 그죠? 뭐 CMD를 입력하면 이렇게 오픈되죠? 이렇게 그죠? 네, 여기서 IP config를 입력을 하는 거예요. IP config. 좀 입력했네요. IP config입니다. config 이렇게. config 이렇게 입력을 합니다. 하면은 엔터 보세요. 이 IP가 아까 우리 저 GUI 방법으로 봤던 IP와 같은 대역을 가진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IP를 확인을 하고요. 뒤에다가 그 IP config /all이라고 입력할 수 있어요. all 이렇게 all 입력하게 되면 야는 IP와 함께 좀 더 상세한 정보를 보여줍니다. IP, 서버넷 마스크, 게이트웨이,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에 자, 여기 피지컬, 물리적 주소라고 해서 맥 어드레스, 2계층 헤드에 캡슐화되어지는 바로 이 맥 어드레스까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DNS IP까지도 확인이 가능하죠. 그래서 IP의 상세 정보를 확인할 때는 뒤에다가 이렇게 /all이라는 옵션을 이용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 IP에 대한 간략한 어떤 그런 개념적인 이야기니까 여러분이 아주 중요한 내용이다 보니까 이 내용은 반드시 좀 기억을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IP에 대한 개념을 그죠? 이렇게 여러분이 좀 이해를 좀 해야 된다는 것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럼 아까 안 되었던 거 한번 확인 한번 해볼게요. 뭐 DNS 시스템 요거 한번요. 이걸 확인 한번 하고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ccmp.co.kr 사이트를 접속한 걸 캡처를 이렇게 다시 한번 했습니다. 자, 보게 되면 여기에 필터 부분에 이것도 뭐 나중에 와이샥을 좀 공부하게 되면 이런 부분도 다 여러분 이해할 수가 있겠죠. 프레임 컨테인. 아까 제가 ccmp라는 우리가 co.kr이라고 ccmp라는 텍스트가 들어간 패킷만을 좀 뽑아서 보여달라고 제가 이렇게 필터링을 했어요. 하니까 지금 뭐가 보이냐면 자, 보시는 것 같이 따따따 ccmp co.kr이라고 보이죠. 콜입니다. 질입니다. 질이. 즉 여러분이 웹사이트에서 만약에 따따따 ccmp.co.kr을 만약에 쳤다면 예, 웹사이트를 제가 한번 간단하게 한번 볼까요? 한번요.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웹사이트에서 이렇게 그죠? 쳐서 엔터를 딱 때리게 되면 맨 먼저 우리 컴퓨터는 뭐 하냐면 ccmp.co.kr로 접근하고 싶어 하는데 컴퓨터는 이 문자 주소를 이해 못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따따따 ccmp.co.kr이라는 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컴퓨터의 IP를 갖다가 먼저 알아와야 되는데 그 IP를 갖다가 가지고 있는 그 IP를 가지고 있는 바로 서버가 DNS 서버란 이야기죠. 전 세계 웹사이트 이런 이름을 따따따 이런 도메인 네임의 IP가 무엇인가에 대한 전 세계 모든 도메인 네임의 IP를 가지고 있는 그죠? 그런 서버를 우리가 DNS 서버라고 합니다. 그 서버가 218.36.109.1번이라는 요 서버에 가서 요 컴퓨터가 이렇게 쿼리를 하는 거죠. ccmp.co.kr의 IP가 뭐냐라고 물으면은 요 서버가 보세요. 요 서버가 저한테 응답을 합니다. 리스폰스 응답이죠. 응답할 때 뭘 주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자, 밑에 상세 창을 보게 되면 자, 이걸 닫고요. 보면은 자, 맨 밑에 자, 여기에 쿼리에서 지금 요 부분을 봐야 되겠다. 그죠? 리스폰서. 자, 또 밑에 있나요? 도메인 네임 서버 쿼리. 여기 요 더 밑에 거 봐야 되겠네요. 요 밑에 걸 봐야 되겠네요. 자, 요걸 보면은 여기 보면은 자, 쿼리에 대한 앤서 응답이 있네요. 그죠? 보세요. ccp.co.kr IP가 뭐다? 121.254.24.59번 여기 IP라는 거죠. 이걸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 우리 컴퓨터는 이렇게 DNS 서버를 통해서
알아온 IP를 보세요. 목적지 IP 여기에 실는 게 보이죠. 예, 목적지 IP에 실습니다. 실어서 이제 웹 데이터를 get 달라고 요청하죠. 이 프로토콜 통해서. 예, 이게 바로 이제 요청을 하면은 요 서버가 이제 저한테 홈페이지를 이렇게 던져주는 거죠. 네. 그러면 여러분들 그 모니터에 바로 홈페이지 창이 그죠? 우리가 올라오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이런 창이 올라오는 거죠. 이렇게. 자, 이렇게 DNS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인간이 이해하는 문자 주소, 즉 도메인 네임 이렇게 ccmp.co.kr을 쳤을 때 컴퓨터는 이 문자를 이해할 수가 없다. 이 문자 주소를 가지고 있는 컴퓨터의 숫자 주소를, 즉 IP를 알아와야 되는데 그 IP를 알아오는 우리가 시스템이 바로 DNS 시스템이고 그런 어떤 정보를 DB를 갖고 있는 우리가 서버를 DNS 서버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예, 그래서 DNS 시스템이 어떤 것이다. 그다음 우리 컴퓨터 IP를 이런 DHCP 서버라는 DHCP 프로토콜을 통해서 IP를 자동 할당 받는구나라는 것도 같이 좀 기억을 했으면 합니다. 자, 3차 시 3주차 2차 시 수업을 갖다가 여기서 마치고요. 그 다음에 3주차 3차 시 수업에서는 이제 4계층 바로 트랜스포터 계층, 전송 계층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